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기초를 닦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섹션에 담기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익혀가시면 여태까지 제가 배웠던 코틀린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보다 잘 이해가 되고 더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짜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렉처로 저희가 여러분들 펑션 타입과 어노니머스 펑션과 람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용어들이, 신규 용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대략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프로그램의 어떤 방법론이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잠깐 얘기해보고, 네, 1등급 시민, 1등급 함수, 객체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함수 타입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아직 어렵습니다만 고차 함수, higher order 펑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자바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임의 함수, 익명 함수가 등장해요. 그 다음 람다 블록, 람다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번 섹션은요,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PT를 좀 많이 본 다음에 코딩을 좀 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함수형이 좀 우리가 계속 써왔던 게 함수형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정립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여러분들 프로그램 변차원사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요. 이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절차형 전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절차형은 여러분들 프로시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흔히 메인 함수가 있던 없던 간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의 명령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순차의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고전적인 시언어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다음 객체지향 언어들이 여러분들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산업이나 여러 가지 활용된 것은 어떤 90년대 중반부터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죠. C++이라든가 자바가 등장했을 때도 객체지향이 많이 떠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점지향이라는 게 여기에 플러스가 되죠. 물론 이거 말고도 패러다임은 아주 많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에스펙트 J가 등장하면서 관점 지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언어마다 함수형이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자바에도 자바 8과 9에는 그죠? 여러분들 함수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형에다가 이제 반응형까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리액티브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요 다음에도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가겠죠. 반응형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꼭 함수형이랑 섞여 있는 것인데 꼭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급 심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주 오래된 개념인데 이분 크리스토퍼 이런 분이 뭔가 고안을 해서 정립한 것 같아요. 이때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1급, 2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1급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숫자는 어디 가나 다 1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1급 객체냐, 1급 함수냐, 1급 클래스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코틀린은 여러분들 JVM 기반으로 할 적에 아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강력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같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바도 역시 1.8부터 자바 유틸 펑션 패키지를 보시면 함수형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자, 코틀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함수 타입을 알기 위해서는요. 1등급 함수, 1급 함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객체라든가 여러분들 변수에다가 흔히 담을 수 있는 거는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숫자라든가 여러분들 데이터가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1급 함수라는 건요. 함수도 마치 객체처럼 취급하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급 함수는 퍼스트 클래스 펑션인데 함수를 1등급 시민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의 자료형으로 함수를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료형이 있다는 거는 변수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변수, 베리어블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함수를 데이터 취급한다고 보셔도 돼요. 객체 취급하는 거예요, 함수 일종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함수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또 파라미터 아규먼트로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의 어떤 그 코드 문장들이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 body가 그냥 인자처럼 데이터처럼 막 전달되는 겁니다. 파라미터처럼. 그 다음에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특정한 어떤 함수나 어떤 로직을 통해서 리턴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함수 자체가 리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저장도 되고 인자값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반환값, 리턴 값으로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수가 생성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이 없이 익명과 어노니머스하게 또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할 때 함수를 1등급이라고 1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필수고요. 4, 5번은 약간 좀 추가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함수형 어떤 프로그래밍이 뭐 딱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코틀린 이 5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 타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타입은 자바 8, 9을 좀 보신 분들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요새 언어들은 함수형을 다 지원을 하죠, 여러분들. 객체대항 언어들은. 코틀린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타입이 0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1개, 컴마를 구분해서 2개 할 수도 있죠. 그런 타입들이 바로 함수의 아규먼트 파라미터, 입력이죠. 그 다음에 함수의 어떤 리턴 타입을 이렇게 화살표 다음에 표현합니다. 빼기, 부등호죠, 여러분들. 다른 어떤 언어에서는 뭐 빼기가 아니라 이퀄,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는 이퀄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빼기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다음에 리턴 타입을 표현하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마치 어떤 뭐 보이드처럼 그죠, 여러분들? 사실 보이드는 없는데 입력값이 인자값이 없고 리턴 타입은 유닛이니까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정수 하나를 받아서 가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블형을 리턴하는 거죠. 그런 함수고요. 문자열과 정수의 리스트를 2개를 받아서 인자값을 문자열을 리턴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함수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타입이에요, 여러분들. 타입 이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화살표가 항상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쉬운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약간 눈에 좀 익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이게 함수 타입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타입이에요, 여러분들. 마치 정수, 인트, 더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스트링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타입입니다. 왜냐면 함수를 타입으로 보는 거니까 다양한 타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정말. 자, 텍스트라는 변수 상수를 만들고 있는데 변수 정의하는데 이게 함수 타입이네요. 뭐죠? 문자를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를 이 테스트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함수를 넣으면 저장되겠죠. 자, 여기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고차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고차 함수는 일단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 알아두시기 좋습니다. 함수를, 타입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으니까 함수를 데이터로 보고요, 여러분들. 마치 객체처럼 변수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함수를 인자를 받거나, 즉 함수를 입력으로 받거나 함수를 리턴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인자 값을 받고 되돌려주는 거 둘 다 해도 되고 뭐 인자만 받거나 아니면은 리턴만 해도 돼요. 즉 인자를 받는다는 얘기 뭐죠, 여러분들? 그 함수에서 함수 인자를 함수 타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요, 함수 받은 거를 쓰려고 하는 거죠. 소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함수 실행하는 게 소비잖아요. 함수를 리턴으로 돌려주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돌려주잖아요. 정수나 어떤 우리 데이터 클래스, DTO나 여러분들. 근데 함수를 리턴으로 돌려준다는 건요, 함수를 생산하는 거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이해가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풋이라는 파라미터인데요, 여러분들. 문자 리스트를 받아서 문자를 리턴하는 함수 타입에 인풋 함수가 들어가서 실행이 되겠죠. 결과로 리턴되는 게 또 함수입니다. 이게 뭐예요? 문자열과 정수를 2개를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은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죠. 즉 테스트 HOF 고차 함수죠, 여러분들. 이 함수의 결과는 함수가 리턴되는 거예요. 이 하이어입니다, 하이어들. 예. 자, 그 다음에 임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의 함수 람다인데요. 여러분들 개념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겁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임의 함수 여러분들 어노니머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익명 함수, 임의 함수라고 합니다. 익명 임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함수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자바에서도 여러분들 나오고 다른 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노니머스 뭐 객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익명 임의는요, 어떤 마치 식처럼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보시면 펀이라고 해서 펑션은 맞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자바스크립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임의함수, 익명함수가 그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선 아주 그냥 평상시에 많이 쓰이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파람이라는 이런 어떤 인자값을 특정한 타입 받을 수 있고 컴마를 통해서 여러 개 받을 수 있죠. 인자값을 또 바디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함수를 오브젝트식처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임의함수, 익명함수 알아두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람다식 혹은 람다식 블록, 람다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람다식, 람다 블록. 왜냐면 블록이라는 얘기는 뭐죠? 코드가 하나 이상이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람다식이라는 건 뭘까요? 하면 또 식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최종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밸류에이션 거죠, 여러분들. 평가될 수 있는 마지막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이란 뜻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트넷에서는 if라든가 여러분들, try catch, exception 처리라든가 여러분들, when 같은 그런 조건문들도 식으로 쓰이잖아요. 람다식은요,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어떤 브레이스가 시작되고 브레이스가 끝나는 어떤 코드 블럭들인데 최종값을 가지고 있는 펑션 바디가 있는 거죠. 함수의 그냥 바디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인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구분돼요. 뭐냐면 인자값이 있고 실행할 코드가 있는 건데 화살표가 전후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컴마를 통해서 2개, 3개 이렇게 뭔가 0개 이상의 파라미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론하고 뒤에다가 이 파라미터 람다식의 인자값에 파라미터의 어떤 타입을 명시적으로 나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겠죠. 타입 인퍼런스를 코틀린은 제공하니까요, 여러분들. 자,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한번 우리가 이 함수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시간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코틀린 JVM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냥 펑션 타입 프로젝트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펑션 타입 프로젝트를 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딱히 여러분들 패키지를 그냥 메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펑션스 KT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가 메인 함수를 만들면서 이제 함수형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 함수형은 저희가 여러분들 변수에 담을 수 있고 인자값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리턴으로 되돌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간단한 함수를 제가 먼저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my function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my function 함수잖아요. 근데 축약식으로는 이퀄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요, my function은요, 여러분들 p라는 파라미터를 함수형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p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하는 게 그냥 함수 바디입니다, 이게. myfun은 p라는 인자값을 받는데 p라는 인자는요 무슨 형이냐면 아무것도 인자값을 받지 않되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그런 함수형의 파라미터입니다. 즉 void처럼 보이고 리턴할 게 없는 함수를 받아서 그냥 그 함수를 이게 뭐죠, 여러분들? 실행하는 거죠. 콜하는 거죠. 코틀린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배우시면 이게 인보크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아직 인보크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건 연산자 오버로딩이 가야지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p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한다는 게 myfun이죠, 여러분들. 자, myfun을 제가 한번 실행해 보죠. 메인 함수에서 저 패키지에 선언 함수 myfun을 한번 실행해 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에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마치 코틀린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hello 코틀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니까 hello 코틀린 fp라고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녕 코틀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죠. 바로 실행이 되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 p가 뭘까요? 여기서 p가 여러분들. p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브레이스부터 여기 브레이스가 println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죠. 코드 블럭이죠. 이게 p라는 데 들어가 있는 함수 바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가. 그래서 p가 실행됐죠. 여기 실행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막 아리송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너무 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함수형을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변수에 담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변수에 담을 수 있음을 한번 처리해 보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문자 하나를 이름을 받아서 그냥 이름을 찍는 그런 함수들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print name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저희가 함수를 이 print name에다 담을 건데요, 여러분들. 익명함수, anonymous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익명함수는 펀이라고 하고요. 함수 이름이 없이 그냥 파라미터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원래 여기 함수 이름이 이렇게 AA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뜻이죠. 그냥 바로 가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같죠, 꼭. 그래서 익명함수 이렇게 돼 에러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예요 이게? print name은 void 입력 파라미터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유닛하는 그런 함수가 들어갔는데 익명함수가 사용된 거예요. 임의함수, 익명함수죠. 자, 근데 저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문자 하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자를 받게끔 하겠습니다.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문자열 타입일 건데요. 이 문자를 받아서 뭐 할까요? 네, 프린트에 그냥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에 그냥 찍게끔 하죠. 자, 프린트에 찍는 건데 네, 당신의 이름은 뭡니다. 이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your name is 자, 작은 따옴표에 이렇게 해서 달러 하시고 뭐 할까요? 요 파라미터 네임을 찍으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표도 하나 넣어줄까요? 자, 그래서 함수가 익명함수로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졌는데 스트링의 유닛 타입이죠. 스트링은 여기서 네임이잖아요. 저 스트링 하나를 문자를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를 print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뭐로 만들어서? 익명함수를 만들어서 print name 변수에 담은 겁니다. 함수가 타입으로 쓰이고 있고 함수가 1등급 시티즌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에 담을 수 있는 1급 함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1급 함수를 지금 여러분들 코팅을 해서 제공한다고 알 수가 있네요. 아, 담을 수 있구나, 변수에. 담을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쓸 수가 있겠죠? 함수니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print name은요, 저 익명함수가 바디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함수처럼 동작합니다.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요 name이라는 스트링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항상 등장하는 홍길동 씨를 또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안나 씨도 한번 등장을 시켜 볼까요? 자, 안나도 등장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타입을 한번 찍어볼까요? 타입 여러분들 그게 좋겠죠. 자, sout v를 사용해서 타입을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print name에 얘도 자바 클래스가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 걔 name이 찍히겠죠. 한번 이거까지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러도 없고요, 여러분들. print name이 함수를 담고 있는데 인자값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마치 함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 맞아요. your name is 홍길동 안나 나왔죠. 세 번째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의 클래스의 functions kt가 우리 여러분들 요 파일이죠. 실제 이렇게 컴파일 되잖아요. 그 다음 메인 함수 안에 있는 print name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하나의 객체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홍길동과 안나가 여기에 이 name에 들어가서 함수처럼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print name은 이렇게 함수를 한 번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바르 타입이라면 다른 함수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발로 이렇게 했지만요, 여러분들. 그죠? 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무터블 하잖아요, 이제는. 자, 두 번째 변수를 한번 다시 또 받아 만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pname 자, pname2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pname2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명시적으로 함수형으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함수 타입을 넣는다는 얘기죠. 얘는 스트링을 입력값으로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니까 유닛이겠죠? 이런 형태의 변수입니다. pname2는요, 스트링을 받고 유닛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담을 수 있는 함수 타입의 변수인 거죠. 뭘 담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또 익명함수 하거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람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print name이라는 거에 담겨 있는 걸 그냥 누우셔도 되는 거예요. 왜죠? 타입이 같으니까. 스트링에 유닛하는 함수형 변수,
스트링의 유니트는 함수형 변수죠. 즉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익명함수 데이터가 객체로서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같은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얘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pname2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겨울왕국 프린세스 엘사를 엘사인가요? 엘사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됐겠죠? 변수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자, pname3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가 익명함수가 아니라 람다식 블록을 한번 프린세스 엘사 찍은 다음에 이 p3에다가 pname3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타입 추론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넣어보죠, 여러분들. 타입 추론은 타입 인퍼런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람다식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걸 시작해서 그냥 이걸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에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해시 기호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람다식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이드 유닛이 기본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받는 거 없고 아무것도 리턴하는 거 없습니다. 이래도 에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트링 유닛 하는 걸 한번 넣어보죠. 자, 스트링 하나 받을게요. 뭐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임의 스트링 받는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임의 스트링을 받을게요. 근데 람다식은 뭐로 파라미터 부랑 코드 블록 부를 구분합니까? 이렇게 구분하죠. 빼기 화살표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 뭐예요? 저희가 똑같습니다. 요거 프린트L의 your name is name 이거 코드 블럭이죠? 이거 한 행밖에 안 되지만 여기다는 뭐 한 행, 두 행, 세 행 상관없죠. 멀티행은. 자, 그래서 이렇게 your name is name이 body가 된 거죠. 그래서 name을 받아서 name을 찍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람다식입니다. 람다식 블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람다식으로 돼서 pname3가 만들어졌죠? pname3도 함수를 담은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면 나오겠죠. 존니 찍어볼까요? 존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첫 번째 변수에 담을 수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담을 수 있네, 정말. 그죠? 하나, 둘, 세 개 다 남았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세스 엘사도 잘 나왔고 존니도 잘 나오네요, 여러분들. 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익명함수를 담던 다른 함수 타입이 담겨 있던 거를 타입이 맞으니까 호환되거나 그러면 들어가서 실행했죠. 또 람다식으로도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급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익명함수 타입이던 람다식이던 간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조금씩 여러분들이 익명함수 람다식 함수 타입에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인자로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들. 파라미터 아규먼트로서 함수를 마치 1급 객체처럼 1급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함수를 먼저 구현을 해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보죠. 자, 함수를 저희가 인자로 받아서 사용하거나,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HOF로 했죠. Higher Order Function이죠. 자, 고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함수를 인자로 받는, 소비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이름은 take 함수를 만든 거죠. 근데 뭐예요? 이름을 프린트하는 함수잖아요, 여러분들. take print name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얘는 함수를 받아서 쓰는 함수입니다. 사실 얘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함수는 우리가 일단 함수도 함수지만 이름을 찍어야 되니까 이름 먼저 스트링 타입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죠. 함수는 우리가 print name 펑션이라고 pn-번으로 정하죠. 무슨 타입이에요, 여러분들? 함수 타입. 어떻게 정합니까? 스트링을 하나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니까 유닛이죠. 자, 이런 함수로 pn-번이 들어올 거고 그 pn-번이 사용할 요 스트링이 요 name이겠죠. 그래서 고차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저 pn-번을 실행하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로컬 변수를 함수 타입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로컬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로컬 변수인데, 여러분들. 로컬 변수인데 뭐냐면 스트링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또 이 pn-번을 받겠습니다. 로컬 변수지만 함수형 변수라는 뜻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자, 문자열을 받아서 아무것도 유닛으로 리턴하는 로컬 변수죠. 여기다가 vm-fun을 넣어도 타입이 맞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즉 얘를 쓰던 지역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 take print name 펑션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로컬을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행할 적에 요거를 넣어줘야 되죠. 그게 뭐예요? 요 name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take print name 펑션이라고 해서 고차 함수인데 함수를 인자값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인자로 전달할 수 있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take print name 펑션이 패키지 수준에서 정의됐죠.